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당한입니다. 그동안 또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제 인생은 버라이어티하네요. 물론 제가 안정된 것을 싫어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탓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새로운 일들이 터지면 언제나 당황하고 긴장하고 때로는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물론 돌이켜보면 그렇게까지 당황할 일은 아니었지만 그건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말일 뿐이고 어떤 일이든 처음 겪는 일, 생각과 달리 펼쳐지는 일, 그리고 우리 인생에 큰 문제를 불러올 것 같은 예감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당황하고 생각은 좁아지고 가슴이 쿵쾅거리죠. 이러한 상황이 일주일, 한 달씩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죠. 이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큰 무게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그동안 꽤 오랫동안 마음 공부를 해왔기 때문이죠. 우선 당황하고 겁을 먹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해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다시 정상을 되찾는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고 데미지를 입는 정도가 예전보다 훨씬 덜하다는 것이죠. 뭐랄까, 이제는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늪에 빠지지 않는 법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늪에서 기어 나오는 법은 알고 있는 셈이죠. 저는 이것이 마음 공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회복 탄력성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경우의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상황이 닥치고 안 좋은 감정에 휩싸이던가 패닉에 빠졌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험상 어떤 부정적 감정이든 떨쳐내려고 하고 그것을 부정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렬하게 나에게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난 지금 당황하고 있다. 그래, 난 지금 겁먹고 있어. 난 지금 패닉에 빠졌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상하게 버둥댈 때보다 마음이 좀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 당황해도 괜찮아. 겁을 먹는 게 당연하지. 패닉에 빠질 수도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숨 쉴 틈이 생깁니다.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고 나면 저는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책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도 있죠. 저는 이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모으는 편입니다. 그 공부에 몰두하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그 공부를 통해 이 상황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도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으니까 저는 심각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김미경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해서 알거지가 되었을 때 김미경 강사님은 무조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경험하다 보니 그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일단 뭔가에 몰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태를 수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소득이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도 있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마음 공부는 이 두 가지로 모아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현존이고 하나는 분별입니다. 현존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생길 일에 대해서 겁먹거나 걱정하지 않고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걱정 때문에 우리가 보류하고 있는 삶의 즐거움도 포함이 됩니다. 내일, 한 달 뒤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나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생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어떤 일에 대한 해결책은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생기지도 않은 일의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연과 인연을 절대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연에 의해 발생하고 인연에 의해 풀려간다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하고 계획하고 옵션 1, 2, 3, 4 대책을 세우죠. 이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미래의 그 일이 정말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기는 경우는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생끝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겠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언젠가는 죽으니까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에도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걱정을 해야 합니까? 오히려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때까지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나쁜 일이 죽음보다 더 나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 혹은 기다리고 있지 않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양보하거나 유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 일의 해결책도 이 세상에 동시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해결책을 찾으면 될 뿐이죠. 모든 일이 해결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저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입니다. 분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평온을 비는 기도입니다.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옵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옵고 그 둘을 구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완전한 내려놓음과 내맡김의 태도, 그리고 내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올곧은 집중, 그리고 최대한의 노력, 즉 내려놓음과 노력의 분별이죠. 사실 저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아주 단순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현존과 분별을 알고 있는 한 삶에서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끈끈어진 연처럼 이리저리 널뛰입니다. 감정은 출렁이고 트라우마는 되살아나고 스트레스는 쌓이죠. 하지만 그 지속 시간과 그것들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 공부에는 명상이 최고입니다. 그동안 명상을 게을리했던 저도 요즘에 다시 집중적으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이 명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꾸는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